워라밸이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9.7%, 약 20%가 되어서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이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이런 무급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합치면 1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직장일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장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가사나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활의 균형을 체감하지 못하고 또 국제조사에서는 낮은 순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측면에서 일생활의 균형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있는 진미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생활 균형이라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워라밸이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OECD에서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고 해서 여러 국가들, OECD에 소속되어 있는 41개국의 대상으로 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점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순위를 매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에서 7번째 순위입니다. 41개국 중에서 밑에서 7번째라는 뜻이죠. 이 일생활 균형은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비율을 가지고 정합니다. 주당 5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건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첫 번째 측면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의 수면, 여가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 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개인 유지 시간과 여가 시간을 합쳐서 이 시간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9.7%, 약 20%가 되어서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OECD는 이 평균값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명 중에 1명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41위 중에 41개 국가 중에 37위입니다. 두 번째 측면의 여가 및 개인 유지 시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하루 14.8시간인데요. 여기엔 물론 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OECD 평균 15시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순위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의 점수가 낮은 것은 여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 시간들이 많은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시간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99년, 2009년, 2019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유급노동,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하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 그리고 무급노동,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집에서 돌봄이나 가사를 하는 시간을 무급노동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여가 시간, 그리고 개인 유지 시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유지 시간이라는 건 수면이나 식사 시간처럼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99년, 2009년, 2019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수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조금 낮은 셈입니다. 1999년에는 6.3시간, 2009년에는 5.2시간, 그리고 2019년에는 4.8시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급노동하는 평균 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급노동, 돌봄을 하는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여가 시간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1999년에는 4.0시간이었는데 19년에는 4.5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 유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습니다. 9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땐
여가와 개인 휴식 시간이 조금 증가한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99년과 2019년을 비교를 해보면 17%에서 7%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이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이런 무급노동을 하기 때문에 합치면 1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1999년에는 33%의 사람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9년에는 17% 정도가 10시간 이상 하루에 일과 무급노동을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앞에서 물어본 것처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을 가지고 측정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가족 실태 조사에서 보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5가지 문항을 질문을 하고 1점에서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직장일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직장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가사나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그런 적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직장에서 받았다는 뜻이겠죠.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 또는 충돌하거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자 간의 양립 정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방식도 직장일이 가정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물어볼 수도 있고 가정일이 직장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방식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항들은 갈등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가정일과 직장일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집안일, 아이들을 돌볼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갈등적인 측면에서 일가정 갈등을 물어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점수가 높지 않은데요. 1점에서 5점 범위에서 물어봤을 때 일가정 갈등의 점수는 2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를 했을 때도 약 1.8점, 1.9점 정도로 높지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결혼한 사람들이 약간 점수가 높긴 했지만 이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물어봤을 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갈등의 여지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갈등 점수가 조금 더 높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이런 경향성이 달라졌을까? 그렇게도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과 2020년의 가족 실태 조사를 가지고 일가정 갈등 점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문항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취업 중인 전체 집단,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그리고 12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2010년보다 2020년 사이에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사이에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의 정도가 낮아졌더라고 보는 거죠. 보여지네요.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체감이 되실까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일 가정 갈등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일 생활 균형이 수준이 높아.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사에서 한 결과에서는 이렇게 하위 순위가 나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활의 균형을 체감하지 못하고 또 국제조사에서는 낮은 순위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일가정 갈등의 점수가 높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측면에서 일생활의 균형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일과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면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이제 두 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 영역 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개인과 가족원,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가 얼마나 조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가 또는 충돌하고 갈등하는가의 문제로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누구누구 대리,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족원으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과 돈과 생활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일과 가정 그리고 나 사이의 욕구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일생활 균형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세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X세대와 M세대를 비교했습니다. 아무래도 일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이비붐 X세대, M세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일과 가정생활 중에 무엇을 우선하느냐, 일을 우선하느냐, 일과 가정을 둘 다 우선하느냐, 가정을 우선하느냐라고 하는 응답에서 먼저 청년기였었던 X세대와 청년기였던 M세대를 비교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세대를 비교를 해야 같은 시기, 같은 청년기를 비교를 해야 상황이 비슷할 테니까요. X세대가 청년기였을 때 그리고 M세대가 청년기였을 때 비교를 해보면 X세대가 청년기였을 때는 50%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일을 우선시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가정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일과 가정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일과 가정을 둘 다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은 35%였습니다. M세대는 달라졌습니다. M세대 중에서 M세대 청년 중에서 일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36%, 그리고 일과 가정을 둘 다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이 45%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비율도 X세대보다 높아져서 20%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중년이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X세대는 이제 중년이 되었으니까요. 중년기의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년기에서도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하는지 질문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는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세대가 비율이 55%였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둘 다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건 35%, 가정을 우선시한다라는 건 10%에 못 미쳤는데요. X세대는 그 비율이 달라져서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이 45%가 되었습니다. 조금 흥미롭지 않나요? X세대가 청년기였을 때는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이 50%였거든요. 그런데 중년이 된 X세대는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이 그보다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이겠죠. 또 아무래도 지금의 가족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대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일과 가정을 모두 다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세대별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기였던 X세대 그리고 M세대를 비교했고요. 중년기인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비교했습니다. 청년기의 X세대가 여가를 어떻게 누구와 보내는지를 질문을 했을 때 X세대는 75%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낸다. 그리고 혼자 보낸다라고 하는 퍼센트는 10%,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친구나 뭐 지인이겠죠? 보낸다라고 하는 비율은 14%였습니다. 그런데 M세대가 와서 M세대의 청년기를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가족과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은 44%로 낮아졌고요. 혼자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은 30%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타인과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은 26%로 높아졌습니다. 중년이 된 X세대는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중년이 된 X세대와 중년기의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를 해봤더니 가족과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는 60%인데 X세대는 4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은 20%에서 베이비붐은 20%, X세대는 30%로 높아졌고
가족이 아닌 타인과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감소하고 타인과 또는 나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증가한 거죠. 결혼한 사람들도 그럴까요? 결혼한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졌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만 뽑아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기였을 때 그리고 중년기였을 때 X세대와 M세대를 비교해보고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청년기의 X세대, 결혼한 X세대는 가족과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가는 곧 가족과 보내는 여가입니다. 나 혼자 보내는 여가나 가족이 아닌 타인과 보내는 여가는 없습니다. M세대는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여가가 66%, 혼자 보내는 여가가 거의 20%, 그리고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보내는 비율도 20%입니다. 그러니까 M세대는 결혼을 했어도 여가가 곧 가족 여가는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여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중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X세대가 낮아졌고 혼자 여가를 보내거나 타인과 여가를 보내는 시간도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일과 가족과 개인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의 정도가 또는 우선순위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느라고 한 7년 동안은 극장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어른들이 보는 영화를 못 보고 보는 영화는 다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욕구는 거의 제일 뒤로 밀려 있었던 것이죠. 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서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X세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아니면 일과 가정이 모두 다 중요하다. 거기에는 나는 없었죠. 하지만 M세대로 와서 또 Z세대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원으로서 부여되는 의미나 가치는 어쩌면 가장 후순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나로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 여유가 되면 나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일도 챙길 수 있으면 그 다음엔 가정을 챙기는 것이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자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포기하느냐가 지금의 세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략적 선택의 세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점수를 보면 사실은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직장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나 아니면 직장일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나 이런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일생활 균형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일생활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가족 역할과 개인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나의 돌봄에 대한 필요,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할 때나 또는 나의 개인으로서의 욕구를 충족할 때 모두 다 한 가지 휴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연차 휴가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학교를 못 갈 때, 아니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녹색 부모의 순서가 되어서 아이들 교통 지도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모두 나는 연차 휴가를 사용합니다.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돌보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연차 휴가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학교 참여 휴가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녹색 어머니 또는 녹색 부모의
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아이들 안전지도를 하는 건 나만의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그런 역할을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면 그걸 나의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연차 휴가를, 학부모 참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는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은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때 또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유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직업 경력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들은 가족의 돌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있고 어떤 정책들은 내가 나의 커리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어떨 때는 충돌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육아휴직은 대체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육아휴직을 오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오래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육아휴직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수록 다시 자기 일자리로 돌아오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신에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조금 더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7시간, 6시간, 5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일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아이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육아휴직이 꼭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만을 위한 휴직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휴직 제도로 확대한다면 노부모를 돌보고 있는 또는 부양해야 되는, 케어해야 되는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직업 경력과 가족 돌봄 중에 어떤 것 중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둘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생활 균형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둘 중에 하나 또는 나의 개인으로서의 욕구까지 포함해서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모두 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라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균형 있게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